뉴욕 일원에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체감 기온이 섭씨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 힘든 출근길이 됐습니다. 강추위는 당분간 계속되며 내일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료 및 처방약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의료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밝힌 대로 보험료 보조금을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시위대와 연방 요원들이 계속 대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 적용을 언급하며 군대를 투입해 진압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뉴욕과 뉴저지에 최대 10,000명 수용이 가능한 대형 이민자 구금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구금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역의회는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뉴욕시가 6,000건에 달하는 소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간소화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규정이 너무 많아 소기업 사업을 시작하기도 힘들고 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에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체감 기온이 섭씨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힘든 출근길이 됐는데요. 추위는 당분간 계속되며 내일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북극권의 찬 공기가 대서양 연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뉴욕 일원 최저 기온이 화씨 20도, 섭씨 영하 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강한 바람도 불어 실제 체감 온도는 화씨 5도, 섭씨 영하 15도까지 내려가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추위는 당분간 이어지며 내일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뉴욕 일원 대부분의 지역에 1인치 이하의 눈이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적설량은 많지 않겠지만 추운 날씨에 도로 결빙이 우려돼 운전자는 물론 보행 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다음 주엔 기온이 더 내려가 월요일 최저 기온은 화씨 15도, 화요일은 18도가 예보돼 있습니다. 시속 15마일의 강풍이 예상돼 체감 기온은 화씨 5도, 섭씨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겠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한파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외출 시 방안에 신경 쓰고 최신 기상 정보와 경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료 및 처방약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의료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밝힌 대로 보험료 보조금을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보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오바마 케어는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들 주가를 1,700% 이상 치솟게 했고 그 사이에 국민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 뻔뻔한 사기극을 끝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의료저축 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직접 의료보험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더 적은 돈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의료 제공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가격 투명성을 요구해 특수 이익 집단이 국민들의 희생을 볼모 삼아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와 보장 내용 비교를 아주 명확하고 평이한 영어로 공개하도록 명령하겠다며 보험사들은 여러분이 낸 돈 가운데 얼마를 보험금 지급에 쓰고 얼마를 이익으로 가져가는지 상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처방약 가격이 80에서 90%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향해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시위대와 연방 요원들이 계속 대치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 적용을 언급하며 군대를 투입해 진압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스 소셜에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려는 IC 애국자들을 전문 선동가들과 반란범들이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란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대통령들이 그렇게 했으며 이는 한때 위대했던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희극을 신속히 종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선 지난 7일 이민자 단속을 감시하던 30대 백인 여성이 ICE 요원의 총격에 사망한 후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서 ICE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시위가 가라앉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반란법을 발동하면 대통령은 연방 군대를 주 정부의 동의 없이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전날 밤에도 미니애폴리스에선 시위대와 연방 요원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최루탄과 섬광탄을 이용해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X에 여러분들의 분노를 알고 있다. 저도 분노한다면서도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거리의 폭력이지만 미네소타는 품위와 정의, 공동체, 평화의 섬으로 남을 것이라며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방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점령 위협을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대통령의 위협이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나토 동맹국을 공격하거나 공격을 주장하면서 견고한 협력 관계와 동맹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어제 초당적으로 모인 상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점령 위협을 규탄하고 덴마크 영토에 대한 군사 행동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경고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루빈 가에고, 리사 머카우스키카 연방 상원 의원과 로칸나, 돈 베이컨 하원 의원이 결의안을 주도합니다. 이들은 미국이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재확인할 방침으로 미국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그린란드를 편입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과는 상반된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결의안엔 그린란드 지위 변경이나 미국의 군사력 사용은 미국의 조약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 회원국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력 사용을 삼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결의안은 상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행정부 조치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지니진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대한 여론을 결집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반발에도 북극 안보를 이유로 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날 백악관에선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간 3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레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근본적인 의견차가 있었다면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위급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노벨 평화상 메달을 증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큰 영광이라며 감사를 표했는데요. 노벨 평화센터는 메달은 소유주가 바뀔 수 있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란 타이틀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차도는 15일 연방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 메달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마차도는 200년 전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인 라파에트 장군이 베네수엘라 출신 남미의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에게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초상이 새겨진 메달을 전달했고 볼리바르가 그 메달을 평생 간직했다는 일화를 전하면서 해당 메달에 대해 200년 동안의 폭정에 맞선 자유를 위한 투쟁 속에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 사이의 형제애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리바르의 국민은 베네수엘라 국민을 의미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공식 명칭은 볼리바르를 기리는 의미로 볼리바리언 베네수엘라 공화국입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마차도의 메달 전달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며 복제품이 아닌 진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에 마차도로부터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베네수엘라의 마차도를 만나 큰 영광이었다며 마리아는 내가 해온 일을 인정해 나에게 그녀의 노벨 평화상을 증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벨위원회는 지난 10일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하고 싶다는 마차도의 의견에 대해 노벨상 수상이 공표되면 상을 취소하거나 공유하거나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불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벨 평화센터는 이날 X에 메달은 소유주가 바뀔 수 있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란 타이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당국이 뉴욕과 뉴저지에 최대 10,000명 수용이 가능한 대형 이민자 구금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구금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역의회는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 루이지애나,
애리조나, 미주리 등 7곳의 대형 창고를 개조해 5,000에서 10,000명 수용이 가능한 이민자 구금시설로 전환하고 뉴욕주 체스터와 뉴저지 록스버리 등 전국 16개 지역의 창고를 이민자 구금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뉴욕시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오렌지 카운티 체스터에 있는 창고 건물을 개조해 ICE의 이민자 구금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북서부의 모리스 카운티 록스버리에 이민자 구금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현실화되면 창고들은 500에서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이민자 구금시설이 됩니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체스터에선 지난 13일 주민 수백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금시설 설립을 막기 위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민주당 소속 핏 라이언 연방 하원 의원은 체스터에 있는 창고를 ICE 구금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민들 역시 항의 움직임이 거셉니다. 지난달 30일 록스버리 주민 수십 명이 항의 시위를 펼친 데 이어 12일 타운 의회는 지역 내 창고에 이민자 구금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뉴욕시가 6,000건에 달하는 소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간소화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규정이 너무 많아 소기업 사업을 시작하기도 힘들고 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14일 뉴욕시 소기업들이 납부하는 수수료와 벌금을 모두 목록화하고 줄일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의 역사는 소기업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 시 정부는 소기업이 문을 열고 운영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왔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고 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벌금과 수수료를 완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시 경제정의 담당 부시장의 지휘 아래 7개 시정부기관은 앞으로 45일 이내에 징수하는 모든 수수료와 소기업 대상 벌금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수수료와 벌금 중에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감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관련 기관은 뉴욕시 소방국과 청소국, 보건국 등입니다. 필수적인 규정은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까다로운 규정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앞으로 90일 이내에는 해당 기관들이 실제로 불필요한 규정 파악을 끝내고 관련 수수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은 소기업 설립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가하고 해당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80일 내에는 시 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없애는 조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이 시행된 후 1년 안엔 시 정부가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휴대전화가 암 등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기존 지침을 삭제하고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보건복지부가 휴대전화가 암 등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기존 지침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지자들은 오래전부터 휴대전화가 암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FDA를 비롯한 연구기관들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이 우려할 이유가 있으며 예방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케네디 장관이 이 주장에 동조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FDA는 지금은 삭제된 웹페이지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무선 주파수 에너지 노출이 건강 문제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 증거라고 밝혔었습니다. 앤드루 닉슨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신기술을 포함해 지식 공백을 파악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기 방사선과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동안 FDA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기존의 결론을 담은 웹페이지들을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케네디 장관은 지난 2020년 연방법원에 청원해 연방통신위원회가 무선 방사선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통신회사를 상대로 뇌종양이 휴대전화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한 원고들을 대리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엔 한 팟캐스트에서 소아 만성 질환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휴대전화를 지목하고 와이파이 방사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방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에서 휴대전화나 다른 무선기기가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8에서 11일 실시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0%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 비율은 59%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와 이민 정책도 부정평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응답자의 37%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방식을 지지했으며 62%는 부정평가했습니다. 응답자의 60%가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부담 가중에 더 많은 역할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38%에 그쳤습니다. 임기 초반인 3월 49%에 비교해 1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민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61%를 기록했습니다. 외교 정책에서도 부정평가가 61%로 긍정평가 37%를 크게 앞섰습니다. 줄리 원 뉴욕시 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합니다. 원 의원은 뉴욕 연방 하원 7선거구 니디아 벨라스케스 의원이 작년 11월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공석이 되는 선거구에 이달 말께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면 올해 연방 하원 6선거구 출마 의사를 밝힌 척박 예비후보와 함께 2명의 한인이 연방 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올해 6월 치러지는 연방 하원 7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원 의원 외에도 현직 뉴욕주 상하원 의원, 뉴욕시 의원 등 최소 8명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 의원 연봉이 올해부터 대폭 인상됐습니다. 주의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 상원 및 하원 의원 연봉은 종전 49,000달러에서 82,000달러로 67% 인상됐습니다. 또 의원들의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연간 15만 달러를 지급받습니다. 의원들의 연봉 인상은 지난 2024년 1월 통과된 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법안을 통과시킨 주 의원들은 급여가 2002년부터 정체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주의원은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임에도 미 전역 주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의 연봉의 비판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뉴저지 주지사와 부지사 보수도 크게 올라 오는 20일 취임하는 마이키 셰릴 신임 주지사와 데일 콜드웰 신임 부지사는 종전보다 20% 오른 21만 달러의 급여를 각각 받게 됩니다. 뉴욕시의 3에서 4세 무상 보육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27일까지이며 대상은 3K의 경우 2023년생, 프리-K는 2022년생입니다. 기간 내 신청을 마친 아동들은 올 9월 시작되는 2026-27학년도부터 거주지 인근 보육원에 우선 배정됩니다. 보육원 배정일은 올해 5월 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어 등 13개 언어가 지원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뉴욕시 13개 지역에 위치한 가족 지원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 교육국에 따르면 3K 무상 보육 프로그램 정원은 5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경우 약 4만 8천 명이 신청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